이번에는 몇 번? 16번? 그죠? 자, 이 글의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유사한 것을 했습니다. 발을 적시지 않았다 할 때 발을 적시다는 관계하다고. 따라서 발을 적시지 않았다 하면 관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1번. 회사 부도로 공장 모든 근로자들이 손을 놓는다 하는 얘기는 일을 중단했다. 일을 중단한다는 뜻이고, 사정이 점점 약화되어 손을 떼기에는 너무 늦었다. 손을 떼다 하는 얘기는 사정이 약화되어 손을 떼다, 포기하다 라는 얘기지. 포기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3번에 이런 일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게 좋다. 뭐야? 관계하지 않는 게 좋다. 즉 관계하지 않는 것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답 몇 번? 3번. 돼지값의 폭락으로 사육을 포기하고 손을 든 농가가 한둘이 아니다. 손을 들었다라는 얘기는 중단했다, 포기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자, 본문을 잠깐 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 대 밑줄 치고 의존명사죠? 확인할 수 있는 게 뒤에 부사격사 애가 붙었네. 그러니까 격조사는 반드시 체언 뒤에만 붙으니까 이때 대는 명사다라는 얘기죠. 그토록 많은 분량의 정보와 지식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적잖은 회의를 느낀다. 이때 회의 무슨 말이야? 의심을 품다. 예전의 선비들은 아는 것만큼 행동하려고 했었다. 지와 행의 일치를 꾀하며 자신의 인격을 갈고 닦았던 것이다. 이때 인격을 갈다 할 때 갈다는 칼을 갈다, 그 갈다하고는 다르죠. 즉 인격을 수양했다 이런 의미지. 인격을 수양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거슬리는 일에는 아예 발을 적시지 않았고, 의롭지 못한 것을 보았을 때에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자, 그대로 밑줄 치고, 이때 그대로란 어떤 의미로 쓰였나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했을 때 그대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런 의미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었다. 무슨 일이든 했다는 얘기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자, 요 앞까지는 예전의 선비들의 태도를 이야기했고, 그 뒤에는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의미가 상반되거든요. 과거의 선비들은 반드시 행동으로 아는 바를 실천했다면, 이 뒤에 현대의 지식인들은 아는 건 많은데 행동으로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뒤따라오니까 서로 의미가 반대되므로 접속어 뭘 썼어요? 그러나. 오늘날 거계의 하면 거계의 대부분의 학자나 지식인들은 지식과 행동 양식 간의 균형을 잃고 있으면서도 간 밑줄 치고, 이때 간은 고유어야 한자어야? 이때 간은 한자어로서 사이를 말하죠. 사이를 말하는 간은 명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말과 띄어야 된다. 그러나 기간을 말하는 간은 전미사라 붙인다. 예를 들어 10일간 즉 산을 탔다 했을 때 10일간, 이때 간은 순우리말로 전미사죠. 이건 전미사라 붙여 쓰는 것이고, 반면에 사이를 말하는 간은 한자어고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었습니다. 지식과 행동 양식 간의 균형을 잃고 있으면서도 홍수처럼 밀려든 정보와 지식의 물결에만 급급 이야 급급 희야
급급히, 즉 급급하다에서 온 말이니까 급급히 매달리려고 한다. 입만 벌리면 구구의 학설이 어떻고, 구구 무슨 뜻? 서양이야, 서양. 서구를 말해. 비둘기가 아니라. 그래서 구구, 서구의, 서양의 학설이 어떻고 암흑의 이론이 어떻다고 할 뿐 자신의 말이나 창의력은 일깨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듯 자기 책임이 없이 밖에서 얻어들은 공허한 지식에는 아무래도 신용이 가지 않는다. 자, 이 글의 주제는, 지금 이 필자는 예전의 선비들의 학문하는 태도를 칭찬했어요? 오늘날의 지식인들의 태도를 칭찬했어요? 예전의 선비들의 학문하는 태도를 칭찬했고, 그러면 예전의 선비들의 학문하는 태도를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지행합일 또는 지행일치. 그래서 지행합일의 태도 또는 지행일치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봐봐. 지금 이 단락 전체에서 이 글의 중심 문장은 직접 안 써놨어. 그렇지? 그렇지만 결국 이 글 맨 앞에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 그렇게 학문을 하는데 많은 정보와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걸 말하기 위해 어떤 설명 방법을 썼나? 예시? 비교? 다 말해라, 다. 그냥 아무거나 찝느라고. 차이를 말했으니까 대조지. 그래서 예전의 선비들과 오늘날의 선비들을 대조 또는 대비하여 이야기했지. 그렇지? 그래서 이 글의 글쓰기 방법은 하면은, 즉 서로 상반되는 사례를 대비하여, 말을 한 거죠. 그렇죠? 17번. 먹다가 주변적 의미로 쓰이지 않는 거. 먹다의 중심 의미는 뭐야? 음식물을 씹어 삼키는 거야. 정답 몇 번? 4번. 반면에 담배를 먹는다, 술을 먹는다, 나이를 먹는다, 이는 모두 주변 의미고. 자, 그러면 주변 의미로 쓰였을 때는 유사한 말로 바꿀 수 있잖아. 따라서 담배를 먹는다, 이때 먹다는 피우다. 피다가 아니야. 담배를 피다가 아니야. 뭐야? 피우다. 술을 먹는다는, 그렇지, 마신다. 어떤 놈은 꺾다라고 하던데. 자, 마시다지. 마시다. 술을 마시다. 또 3번에 나이를 먹다는, 나이가 들다. 18번. 밑줄 친 부분이 주변적 의미로 쓰인 거. 여름에는 온도가 높다. 주변적 의미 맞죠? 이때 높다는, 원래 높다는 중심 의미가 뭐야? 높이가 높다, 낮다인데 온도가 높다라는 건 비유적으로 쓴 거죠. 정답 몇 번? 1번. 서점에 가서 책을 샀다, 책 사다, 모두 중심 의미. 과일 중심 의미, 밥을 먹었다는 거니까 중심 의미, 또 사람이 죽다라고 했으니까 중심 의미. 그런데 영희가 요즘 풀이 죽었어. 응? 영희가 요즘 풀이 죽어 다녀. 이때 죽다는 중심 의미야, 즉 주변 의미로 쓰인 거야. 그렇죠? 주변 의미로 쓰인 거죠. 다음 19번. 다음 각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의 의미가 나머지와 다른 것. 1번. 그분은 40여 년 스승의 길을 걸으셨다. 이때 길은 중심 의미야, 주변 의미야? 주변 의미로. 수정과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다. 이때 손도 노동력이고 역시 주변 의미로. 유유 흐르는 저 강물을 보라. 중심 의미죠? 정답은 3번. 그러나 역사의 강물을 바라보라. 이러면 주변 의미겠지만
여기서는 흘러가는 강물을 보는 거니까 중심 의미고. 4번 그는 결국 발목이 잡혀. 이때 발목이 잡히다는 것은 행적이 들켰다는 얘기지. 즉 그의 행적이 들켜 결국 쇠고랑을 찾다. 발목이 잡혀 즉 행적이 들켜서 쇠고랑을 찾다 이 말이죠. 20번 단어의 관계가 다른 하나는 뛰다와 내리다는 물가가 뛰다 물가가 내렸다. 반이어죠. 또 남자와 여자 반이어고요. 죽다와 살다 반이어죠. 걷다와 뛰다도 반이어죠. 그럼 답이 없네. 자, 그래서 우리가 반이어 안에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어. 즉 그 두 개의 반대말이 중간항이 존재할 수 있으면, 즉 많다, 적다처럼 중간항이 존재할 수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 반대관계. 그러나 중간항이 존재할 수 없으면, 즉 있다와 없다처럼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잖아. 있다 없다처럼 중간항이 존재할 수 없으면 이는 모순 관계지. 자, 반면에 그 둘 사이가 곧 상대방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처럼 반대말은 반대말인데 서로 긴밀한 상대가 있어야 이 단어의 개념도 존재하는 거지. 자식이 없는데 부모라는 말을 쓸 수는 없지. 그렇죠? 아내가 없는데 남편이란 말을 쓸 수는 없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럴 때는 무슨 관계? 상대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반의 관계 안에는 이렇게 세 가지 반대 관계, 모순 관계, 상대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물가가 뛰다, 물가가 내리다, 뛰다와 내리다는 무슨 관계? 물가가 그대로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므로 반대 관계죠. 자,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인류를 성별로 나누면 남자 아니면 여자죠. 그러므로 이는 모순 관계. 또 죽다와 살다 역시 모순 관계. 그러나 걷다와 뛰다는 걷지도 뛰지도 않고 멈출 수 있죠. 그러므로 반대 관계. 그래서 사실은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성 여성으로 바꿨어야 답이 3번인데 지금 2번이 남자 여자로 써 있는 관계로 답이 없어. 즉 1번 4번이 같은 반대 관계고, 그리고 2번 3번은 같은 모순 관계예요. 그렇죠? 그리고 남성 여성 이러면 남성이라는 특성과 여성이라는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즉 중성적인 입장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반대 관계겠지. 남성 여성은 반대 관계고요. 반면에 남자 여자 하면 이때에는 즉 모순 관계가 되죠. 이해됐어요? 21번으로 갑니다. 단어들의 의미 관계가 다른 거. 아버지는 우리말이고 부치는 아버지의 유의어로 한자어죠. 또 새라는 것에 기러기도 있고 참새도 있고 독수리도 있을 거 아니야.
이는 상하 관계죠. 상이어와 하이어, 상하 관계죠. 3번 나라와 국가는 나라라는 우리말과 국가라는 한자어, 즉 유의관계 같은 말이죠. 죽다와 사망하다 역시 죽다는 금기어인데 사망하다 하면은 완곡어로 표현을 했고 역시 유의관계죠. 정답 몇 번? 2번. 22번 행정부 안에 교육부도 있고 즉 뭐 총무부도 있고 이게 옛날 기준이에요. 지금은 행정부나 교육부나 대등하지만 과거에는 행정부 안에 교육부 뭐 통신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부와 교육부는 상하관계로 출제를 한 거야. 상하관계로. 학생과 학교는 구성 요소가 되는, 즉 학생과 학교는 즉 교육의 구성 요소가 되죠.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어떤 구조의 구성 요소로서 즉 대등한 관계야. 학교 안에 학생이 포함되고 이때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구성 요소로서 학교를 이루는 구성 요소로서 학생과 선생과 교무실 등이 있겠지. 그러므로 이는 구성 요소 간의 관계죠. 그러나 자연 안에 호수가 있고 문화 안에 언어가 들어가고 문학 안에 소설이 들어가고 나무 아래 향나무가 들어가므로 나머지는 모두 상하관계. 정답은 1번. 우리 반의어에 있어서 그것이 문맥에 따라서 그 반대말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냥 내리다라는 말의 반대는 뭐예요? 오르다죠. 그러나 물가가 내리다 했을 때 반대말은 뭐예요? 물가가 오르다. 그래서 역시 이때도 물가가 오르다, 물가가 내리다 쓸 수 있죠. 내렸다, 올랐다라는 말은 충분히 그 둘은 비유적으로든 실제로든 쓸 수 있는 말이고 역시 정답은 1번이죠. 올리다는 뭐야? 올리다는 뭐예요? 사동문이죠. 오르다의 사동문이 올리다야. 따라서 가격을 올리다. 그럼 이 가격을 올리다의 반대도 가격을 내리다가 되죠. 그렇죠? 그때는 사동이란 말이야.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물가가 내렸다라는 말이니까 물가가 올랐다. 즉 오르다가 반대말이 되겠지. 24번. 장과 다는 길다와 짧다죠. 길다와 짧다니까 무슨 관계? 반의 관계 안에서도 무슨 관계? 반대 관계죠. 반의 관계 안에서도 반대 관계죠. 1번. 대와 소, 많다와 적다도 뭐야? 반대 관계. 온과 냉, 따뜻하다와 차다도 반대 관계. 유무는 있다 없다잖아. 따라서 이는 무슨 관계? 모순 관계. 정답은 3번. 명암은 밝다와 어둡다잖아. 밝다와 어둡다니까 밝지도 어둡지도 않을 수 있지? 그러므로 반대 관계. 25번. 동물의 하이어로 맞지 않는 거. 무서운 문제죠. 알겠어요? 이거 틀리면은 위험하다. 알겠죠? 자, 식물이죠. 자, 그 다음 26번. 기억, 니은의 관계와 유사한 거. 자, 이상이나 문화나 할 때 이상과 그 아래 지식이 필요하고 지식이야. 그러면 이게 단순히 이상과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반의관계나 유의관계나 상하관계에 해당이 안 되죠. 그렇다고 인과관계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그러면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지식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굳이 그런 무슨 관계에 끼워 맞추지 말고 결국 이상이 목표라면 지식은 꼭 필요한 뭐야? 수단이 되는 거지. 그지? 즉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지식이 필요하다 했으니까 뭐 필요 조건이니 이런 어려운 말 쓸 필요 없고, 즉 이상이 그 목표라면 지식은 그 수단이 되는 거지. 그럼 아래에서도 어떤 목표와 수단을 찾으면 되지. 그렇죠? 1번 빵과 밥은 둘 다 먹을 거리죠. 서로 대등한 관계. 뭐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뭐 대체물인가요? 그렇게 표현하나요? 대체 상품 맞나요? 잘 모르지? 그러니까 그냥 대체할 수 있는 서로 대등한 거야. 어휘성으로는 대등한 관계야. 빵과 밥은. 반면에 교과서와 공책은 역시 필기도구라는 또 학습도구라는 대등한 관계죠. 교과서와 공책. 그런데 결혼과 사랑은 결국 결혼을 하기 위해선 뭐가 존재돼야 돼? 사랑을 존재돼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이 궁극적 결과라면 사랑은 그에 필요한 조건이지. 요새는 이런 문제 내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꼭 뭐 사랑이 있어야 결혼한다는 생각들은 많이 안 하니까 요새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사랑은 결혼에 대해 필요한 조건이고, 따라 정답은 3번이죠. 자, 경험과 지식은요, 사실은 경험이 쌓여서 지식이 늘어나는데, 그렇다고 꼭 경험만으로 지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경험은 직접 체험이고 지식은 간접 체험이니까 이 둘은 문맥에 따라 얼마든지 의미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을 3번으로 한 겁니다. 다음 본문을 봅니다. 이상이나 문화나 다같이 사람이 추구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요, 또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점에서는 거기 밑줄 치고, 거기에 품사는 대명사. 그러면 이 거기가 가리키는 건 뭐야? 응? 거기가 가리키는 거. 이상이나 문화를 추구하는 거지.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곧 뭘 가리켜? 이상이나 문화를 가리키지.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아니니 그 차이점은 여기에 있다. 즉 문화는 인간의 이상이 이미 현실화된 것이요, 이상은 현실 이전의 문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이상과 문화의 차이를 밝혔죠? 따라서 대조의 설명 방법을 썼고, 그럼 이 글에서 말하는 이상과 문화의 차이는 현실화된 것이냐 현실 이전의 것이냐 하는 얘기니까 바로 실현 가능성 여부에 있는 거죠. 즉 실현됐으면 이는 문화요, 반면에 실현되기 이전이라면 뭐야? 이상이죠.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추가하여 현실화시키는 데에는 지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지식의 공급원으로는 다시 서적이란 것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서적이 필요하다. 책을 읽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공급원 밑줄 치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공급원은 곧 뭘 말해? 지식의 공급원은 곧 뭘 말해? 서적을 말하고 수사법 뭐가 쓰였다? 은유법. 문화인이면 문화인일수록, 자, 문화인일수록 밑줄 치고, 문화인일수록, 즉 어미 뭐가 쓰였다? 리을수록. 수가 아니라, 의존명사 수가 아니라 리을수록이라는 어미죠. 그래서 서술격사 이다가 리을수록이라는 어미와 만나 일수록 하고 활용을 했고, 문화인일수록 띄었으면 안 됩니다. 서적 이용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마찬가지 높다에 을수록 어미가 와서 높을수록 서적 의존의 도 또한 높아지는 것이다. 이때 높다는 서적 의존의 도가 또한 높아진다 할 때 높다는 비중이 커진다 이런 뜻이죠. 비중이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중심 내용이 뭐예요? 두 번째 단락은 중심 내용이 뭐야? 서적의 필요성을, 서적의 중요성, 서적의 필요성을 얘기한 겁니다. 그럼 질문, 첫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의 관계는? 첫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의 관계는? 첫 단락은 이상과 문화의 차이를 밝혔고, 두 번째 단락은 서적의 필요성을 얘기했어. 이 둘의 관계는 바로 서적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이상과 문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니까 서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전제가 이상과 문화의 차이를 밝힌 이유지. 그러므로 앞 단락이 전제가 되고, 그럼 뒤에 단락은 뭐가 되나요? 주지가 되죠. 앞 단락이 전제가 되고 뒤에 단락이 주지가 되죠. 27번으로 갑니다. 어휘의 의미관계가 생존과 삶의 경우와 유사한 것. 생존의 차원을 넘어 삶을 위한 조건 그랬으니까 생존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고, 삶은 문화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존에 비해 삶은 더 세련된 형태지. 그렇지? 더 가치 있는 것이지. 그럼 아래의 선택지에서도 오른쪽에 더 가치 있는 걸 쓴 걸 묻는 거지. 정답 몇 번? 1번이죠. 흙은 단지 재료일 뿐이고 그것으로 예술품인 도자기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흙은 아주 물리적이고 기본적인 재료라면 도자기는 이를 통해 빚어낸, 이를 통해 만들어낸 가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 생존은 단지 먹고 사는 걸 해결하는 것이라면, 반면에 삶은 그 먹고 사는 거 해결을 넘어서 추구하는 바, 우리 인류가 가는 방향, 이를 삶이라 한 거죠. 또한 이 글에서는 문화생활을 누릴 때 삶이라고 하는 거지. 계속 아침부터 밤까지 직장 나가고 그리고 TV 보다가 하루가 가고 그러다가 이 세상을 다 떠난다는 건 곧 생존을 했다고는 말할 수 있어도 뭐야? 삶을 누렸다고는 말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럼 선생님 영화관에 가고 연극을 보고 스포츠를 보고 아니면 여행을 가고 이래야지 삶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의식주를 넘어선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삶을 사는 거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여행을 가고 또는 영화를 보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의식주 이외의 행동, 알겠어요? 즉 먹고 사는 그 이외의 행동을 했을 때 그걸 문화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문화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 그렇죠? 자,
뭐 봉사활동을 열심히 다니는 것도 문화생활이요. 뭐 종교활동을 해도 문화생활이요. 뭐 연애를 열심히 해도 문화생활이요. 알겠어요? 즉 의식주를 벗어난 것. 그래서 의식주의 생활을 생존이라고 했고 이를 벗어난 걸 삶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볼까요?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숨 쉴 공기, 마실 물, 먹을 음식. 벌써 항상 이렇게 비슷한 단어나 구를 나열하면 문장의 유형이 똑같죠? 관용어 체현, 관용어 체현. 그죠? 그래서 숨 쉴 공기,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다. 그러면 생존이라는 낱말과 공기나 밥과 물은 생존과 음식, 물, 공기는 무슨 관계? 반드시 생존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 되는 거지. 생존은 목표가 되는 것이고 음식이나 물이나 공기는 꼭 필요한 필수 조건, 즉 수단이 되는 거죠. 숨 쉴 공기가 없으면 아무도 5분을 넘게 살 수 없으며 5분이 뭐냐? 우리 코 막고 한 3분이면 죽지 않나? 그죠?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숨 오래 참기 뭐 이런 거. 물속에서. 그죠? 선생님은 그런 거 절대 안 했어요. 왜냐면 그냥 밖에서 숨 쉬기도 힘든데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무식해가지고 정말 이거 물속에 머리 박는 게 아니라 비닐봉지 있지? 비닐봉지로 숨 찰 때까지 견디는 거야. 그리고 이제 못 견디면 비닐을 찢으면 되거든. 근데 이게 남자애들이 경쟁심이 있으니까 꽉 잡고 버티는 거야. 그럼 옆에서 부추기는 놈들 있잖아. 그 애가 하나 기절했잖아요. 그 담임선생님이 뛰어오더니 미친 것들이라고. 정말 표현 그대로 미친 것들이라고. 그는 전부 의자 들고 서 있고. 그래서 그 왜 남자애들은 그런 짓거리 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이상한 경쟁심. 그래서 아니 숨 오래 참는 거 1등하면 뭐 하겠어.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경쟁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숨 쉴 공기가 없으면 아무도 5분을 넘게 살 수 없고 마실 물이 없으면 5일을 넘기기가 어렵고 먹을 음식이 없으면 5주를 넘기기 어렵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음식이 없어도 사람은 5주는 버틴다는 얘기죠. 자, 이 세 가지는 생존을 위한 필요 조건이고 이것이 충족되면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 삶을 위한 조건, 즉 쾌적한 환경과 편리한 문명의 혜택 및 마음의 풍요를 위한 문화생활을 찾게 된다. 자, 거기에 나열하면서 밑이라는 말을 썼죠. 맨 마지막 줄. 그 위에는 과를 썼죠. 쾌적한 환경과, 그죠? 즉 단어를 나열하며 과. 이때 과는 무슨 조사? 접속 조사인데 밑은 앞에 말과 띄었잖아요. 이는 조사가 아니라는 거죠. 품사가 뭐라고요? 접속 부사. 접속 부사를 썼죠. 자, 그래서 27번은 곧 인간은 생존을 넘어 삶을 추구한다는 것. 생존을 넘어 삶을 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28번 물질의 풍요로움과 보편적인 인류의 욕구. 그러면 물질의 풍요로움과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보편적인 인류의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 그러면 물질의 풍요로움은 보편적인 인류의 욕구의 일부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로움이 하의어가 되고 보편적인 인류의 욕구가 상의어가 되는 거지. 그럼 질문이 상하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정답 몇 번?
환경 오염과 지구 온난화는 환경 오염의 주범이 지구 온난화라고 하죠. 그러므로 환경 오염 안에 대기 오염도 있고 수질 오염도 있고 또 토양 오염도 있을 테니까 지구 온난화 같은 대기 오염은 환경 오염의 하이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정답은 1번. 반면에 오존층이 파괴되면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니까 오존층 파괴는 원인이 되고 생태계 변화는 결과가 되죠. 또 화석 에너지의 고갈이 지구 온난화를 가져오는 거니까 역시 화석 에너지는 원인이 되고 화석 에너지의 고갈은 원인이 되고 지구 온난화가 결과죠. 물질 문명은 환경을 파괴하기도 하고 또는 인류 문화를 풍요롭게 하기도 하니까 물질 문명은 수단이고 환경 파괴는 그로 인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답은 1번입니다. 자, 본문 봅시다. 인류는 그동안 원래요. 그가 관형사고 동안은 의존명사니까 당연히 그동안 하고 띄어야죠. 그런데 이게 워낙 함께 쓰이면서 합성어가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이라는 명사는 이제 합성어라 붙였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물질의 풍요로움과 이때 풍요로움의 품사는 아까 첫 시간에 했잖아. 풍요로움의 품사는 명사라고. 앞에 물질의 하고 관용어가 꾸미잖아. 물질이 풍요롭다가 아니잖아. 물질의 하고 관용어가 꾸몄잖아. 그럼 관용어가 꾸몄으면 체언이지. 만약에 물질이 풍요로움과 이랬으면 당연히 형용사지. 또 그 뒤에 생활의 편리함의 품사는 명사야. 추구하며 살아왔으며 20세기의 과학기술은 이러한 보편적인 이때 보편적인 품사는 막 대답하는 거 아니야.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 보편적인 품사는 뒤에 이다가 붙었잖아. 이다가 서술격 조사가 뒤에 서술격 조사 인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야 품사는? 명사지. 뒤에 이다가 붙었으니까 서술격 조사 이다는 명사 뒤에만 붙잖아요. 그죠? 뭘 가르쳐주면 나아지는 게 있어야지. 그래야지 선생도 힘이 나지. 그냥 1시간 전에 물어도 또 틀리고 1시간 후에 물어도 또 틀리고 이 뒤를 봐야지 뭐가 붙었는지. 그죠? 그러면 서술격 조사가 붙어 있으니까 명사죠. 다음, 인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질 문명의 발달에만 그 목표를 두고 발전해 왔다. 따라서 과학기술자는 물질 문명의 발달에 기여한 바도 크지만 기여하다 밑줄 치고 기여하다 우리말로 뭐야? 기여하다는 우리말로 이바지하다. 기여한 바도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무엇에 못지않다 띄었었죠? 무엇에 못지않게 띄었었죠? 마지못하여나 머지않아는 붙여쓰고 무엇에 못지않게 띄었었어요. 환경 오염 문제를 유발한 책임도 있다고 하겠다. 유발하다
유발하다. 다른 말로 하면 일으키다. 또 어려운 말로 하면 야기하다. 어떤 문제를 야기하다, 일으키다. 그러나 자, 요 앞까지는 과학기술자가 환경 문제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뒤를 보면 결국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과학기술자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서로 반대됨으로 접속어 뭐 썼어? 그러나 오존층의 파괴, 지구온난화 문제 등 환경오염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과학기술자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자는 문제를 일으켰으면서 동시에 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이걸 한자성어로 뭐라 해요? 그렇지, 결자해지. 문제를 일으킨 자가 결국 해결한다. 결자해지라 하고 한자성어를 떠올려 볼 수 있다. 그래서 일으킨 자가 그것을 해결한다. 그래서 결자해지. 만약 현대과학의 연구개발 능력을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 집중시킨다면 환경 문제 해결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자, 결코라는 말은 부정어와 호응하고 반드시라는 말은 긍정문과 호응하죠. 결코라는 말은 부정어와 호응하고 반드시라는 말은 긍정문과 호응합니다. 따라서 맨 뒤에 만약 뭐뭐 했다면 하는 이 맨 뒤에 문장은 사실은 없어도 되는 문장이고, 결국 이렇게 없어도 되는 문장이 뒷받침을 하고 있으면 이건 부연했다라고 하죠. 그죠? 새로운 정보를 알려준 게 아니고 뭐 없어도 되는 건데 굳이 뒤에 덧붙었다면 부연이라고 하고요. 자,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결국 과학기술자만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자만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29번. 기억니음과 유사한 관계. 종교와 문화인데 문화 안에 종교가 있지. 문화 안에 종교가 포함되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종교 문화 이런 표현도 한다고. 무슨 관계? 상하 관계. 그럼 아래에서 상하 관계를 묻는 거니까 답은 뻔하지. 몇 번? 4번. 본문 봐요. 우리는 대체로, 이때 대체로는 품사가 뭐야? 대체로 품사 부사입니다. 대체로가 한 단어입니다. 한자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서양식으로 꾸미고 있다. 목은 잘라도 머리털은 못 자른다. 여러 번 설명했어. 무엇을 강조한 무엇을 강조한 말이야? 주체성을 강조한 거죠. 목은 잘라도 머리털은 못 자른다고 하던 구한 말의 비분관계 한자를 보면 모두 마음신변이 들어가 있다. 비자에서는 받침에 마음신변이 있고, 분자 그리고 강자 그리고 개자에서는 모두 좌변에 마음신변이 들어가 있죠. 잊은지 오래다에서 보듯이 지는 어떤 경우에 띄어쓴다? 시간의 경과. 외양뿐 아니라 이때 외양은 바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뭐라 해? 외양이라 하지.
우리가 신봉하는, 믿고 따르는 종교, 우리가 따르는 사상, 우리가 즐기는 예술, 이 모든 것이 대체로 서양적인 것이다.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이 또한 예외가 아니다. 즉 이때 예외가 아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서양적인 것이다 이 말이지. 피와 뼈와 살을 조상에게서 물려받았을 뿐 문화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서양에서 받아들인 것들인 듯 싶다. 이러한 현실을 앞에 놓고 이러한 현실을 바로 모든 것이 서구적인, 모든 것이 서양에서 받아들인 이러한 현실을 앞에 놓고서 이때 무엇을 앞에 놓다 한 단어로 사람을 앞에 두면 대면한다고 하고, 사람을 앞에 두면 대면한다고 하고, 어떤 상황을 직접 맞닥뜨리고 있으면 직면한다라고 하고, 직면하다라고 하고, 어떤 상황과 마주쳤을 때 당면하다, 당면하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당면하고서 민족문화의 전통을 찾고 이를 계승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편협한 배타주의나 국수주의로 오인되기에 알맞은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즉 배타주의나 국수주의에 빠질 수 있겠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바로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이라는 글의 서두로서 이 글은 민족문화의 전통을 찾고 계승하자는 것, 민족문화의 전통을 찾고 계승하자는 것이 자칫하면 배타주의나 국수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고 비판거리를 먼저 점검한 거예요. 즉 이 글은 바로 민족문화의 전통을 찾자고 한다면 당면하게 될 비판거리를 먼저 검토해 보는 거야. 즉 자기가 어떤 주장을 펴기 전에 이미 반대되는 주장을 충분히 검토해 보는 태도로 글을 썼다고. 즉 다른 사람의 비판을 검토해 보는 태도로 글을 썼죠. 그래서 결국 이 글은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을 찾아보자라는 그런 글의 서론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거기 방금 읽었던 지문에 한자어들은 모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워낙 자주 출제된 지문이기 때문에 제시된 한자어들 눈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어려운 거 끝났네요. 조금 쉬었다가 30분부터 다시 하죠.